자, 오늘은 정말 거대한 두 나라의 무역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과 인도인데요. 이 치열했던 관세전쟁,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것도 서로 무역전쟁을 시작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겠죠? 바로 이겁니다. 50%. 이게 뭐냐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산 제품에 너희도 당해봐라 하면서 때려버린 보복 관세율이에요. 50%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자, 그럼 대체 이 50%라는 관세 폭탄이 어떻게 터지게 된 건지, 그리고 이게 인도의 핵심 산업들을 어떻게 초토화시켰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내세운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인도 너네 왜 농산물 시장 안 열어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왜 자꾸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들이는 거야 이거였죠. 그래서 이걸 빌미로 8월 7일에 25%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27일에 또 25%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50%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관세가 얼마나 광범위했냐는 거예요. 보세요. 인도가 미국에 파는 물건의 무려 70%가 이 관세 폭탄의 사정권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돈으로 따지면 약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80조 원에 가까운 물량이 타격을 입었다는 뜻이죠.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때린 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인도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섬유, 보석, 새우, 카펫, 이 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수백만 명의 생계가 걸려있는 인도의 대표적인 노동 집약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물건의 세금을 매긴 게 아니라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직접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인도 수출 기업 연합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 핵심 산업들은 경쟁국보다 30에서 35%나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실상 수출 시장에서 퇴출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인도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큰 손님, 제일 중요한 고객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돈을 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 내줄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요? 인도는 여기서 정말 영리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양면 대응 전략이죠. 그러니까 전쟁터가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자국 내에서, 또 다른 하나는 국제 무대에서. 이 두 전선을 동시에 지키고 또 공격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국내 전선에서는 대규모 세금 감면, 그러니까 GST 2.0이라는 걸로 내수 소비를 확 살리고요. 또 수출 기업들한테는 2,500억 루피나 되는 돈을 풀어서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제 무대에서는 아주 과감한 외교전을 펼치기 시작해요.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하고 손을 잡으면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걸 추구하기 시작한 거죠.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먼저 국내에서는 GST 2.0이라는 걸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복잡한 세금 제도를 확 뜯어고쳐서 사람들이 돈을 더 쉽게 쓰게 만드는 거죠. 소비를 살리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수출 진흥 미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 시장만 바라보던 중소기업들한테 자, 이제 다른 데로 눈을 돌려봅시다 하면서 새로운 판로를 찾아주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외교였죠. 안에서 집안 단속을 하는 동시에 밖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외교적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파트너가 놀라지 마세요. 바로 숙명의 라이벌 중국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2020년에 국경에서 크게 한번 붙었던 두 나라가 갑자기 만나서 국경을 안정시키고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파트너가 됩시다 라고 합의한 거예요. 심지어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나서고 직항 항공편까지 다시 띄웠죠. 이건 정말 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중국하고만 손을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일본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아냅니다. 바로 이 숫자, 10조 엔. 우리 돈으로 거의 90조 원에 달하는 돈인데 이걸 앞으로 10년 동안 일본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 투자는 그냥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반도체나 핵심 광물처럼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공급망을 함께 만들기로 했고요. 국방 기술도 같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발 위기에 맞서서 일본과 경제 그리고 안보 동맹을 굳건히 한 거죠. 자, 중국, 일본, 그리고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인도의 오랜 친구이자 서방 세계의 골칫거리, 바로 러시아입니다.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미국의 압박에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하고 우리는 특별한 사이라면서 관계를 더 돈독히 했어요. 에너지, 금융협력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미국이 그렇게 사지 말라고 뜯어말리던 S-400 미사일 시스템을 추가로 들여오고 최신의의 전투기인 Su-57 공동 생산까지 논의합니다. 이건 뭐 사실상 미국한테 네가 뭐라든 우린 우리 갈 길 간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인도가 과감하게 나오니까 미국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멘붕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져요. 워싱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주변 사람들은 인도는 재앙이야! 이러면서 막 비난을 퍼붓는데 재무부나 인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는 트위터에 인도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이자 파트너라는 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이쪽에서는 채찍을 들고 저쪽에서는 당근을 주는 완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죠. 이 모든 인도의 행보를 설명하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전략적 자율성이에요. 쉽게 말해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 눈치 안 보고 우리 이익만 생각해서 움직이겠다는 선언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인도를 굴복시키려던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인도가 더 빨리 홀로서기를 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거대한 사건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무역 분쟁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건 인도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신호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미국 중심의 세상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도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더 깊은 분열로 빠져드는 걸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